네, 들리시나요? 자, 지금부터 저희 솔리드캠 2025 버전에 대한 신기능에 대한 웨비나, 그 첫 번째로서 2.5D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신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웨비나로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실린더라든가 오축이라든가 3D 이런 쪽에 이제 많은 기능들이 보강이 이루어졌고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2.5D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변화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그 전까지는 저희가 실린더 형상의 소재가 Z 방향으로만 생성이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그 Z 방향,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 소재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Z축에 일치한 형상의 원형 소재로만, 그러니까 이제 라운드 좌표계라는 거죠. 그런 선반과 같은 라운드 좌표계에서만 이렇게 원통형이 생성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와 다르게 어떠한 좌표계,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아니면 이제 형상에 맞게 축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꼭 그 중심에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실린더 소재가 완벽하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실제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린더 스톡에서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 실린더 스톡에 대한 내용은 아직 버전이 배포되기 전 버전에서는 베타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테스트를 해보실 분들은 솔리드캠 파트 설정의 솔리드캠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기타 기능이 있습니다. 기타 기능에 베타 설정들은 이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신규 실린더 소재라는 부분을 켜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해당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십니다. 자, 소재가 저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 관리자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원점을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맥 1, 2, 3이 있는데요. 자, 1번은 이거죠.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세 가지 형상이 있고요. 요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각각 원점에서 실린더 소재가 어떻게 잡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재.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뭐 조건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겠죠. 자, 기본 1원점, 저희 원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원점을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이제 X축 방향으로 저희가 정하는 직경, 길이, 뭐 100, 뭐 20에 100, 뭐 이런 식의 좌표기가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 자, 지금 여기서 모델 연송이 뭐 바로 찍혀서 그렇긴 한데 자, 여기를 이제 모델 연동이라는 부분에서 영상을 찍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이 좌표가 상관없이 소재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좌표는 내가 여기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실린더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또 하나 특별한 부분이 보면 꼭 중심축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최소 소재 직경이라는 기능 때문에 얘를 끄게 되면 자, 기존에 잡았던 원점 1번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네, 형상을 소재를 저희가 찍었으니까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형상이 끝에 닿는 부분까지 최대 직경치로 중심을 통해서 뽑아줍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최소 소재 직경이라고 쓰면 이 좌표계를 방향만 선택을 하게 되고요. 소재에 맞게 크기를 맞춰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방향이 X, Y, Z가 있죠. 기본적으로 Z가 지원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X. 그러면, 자, 이런 식, Y. 는 이런 식의, 지금 보신 것처럼
음, 다양한 방향의 원점에서도 다양한 방향의 어, 라운드 소재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이런 소재가 아니라 좌표기가 아까 저희가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맥 2번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2번을 기준으로 아니면 소재 직경을 끄면 센터에서 뭐 실제 이제 센터를 고정해 놓고 쓰시는 경우에 실제 이 형상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 실린더가 음, 굉장히 특이하겠죠. 얘는 뭐 크게 직경이나 소재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일부러 좀 임의로 틀어서 소재를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이런 식의 소재를 인식을 해서 사이즈를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로 와서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의 형태죠. 이렇게 많이 소재 원통을 잡으시겠죠. 센터로. 크게 맞춰 나눠 센터를 잡아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실린더 직경 사이즈 때문에 내가 이제 300을 넣은다든지 직경을 결정을 해주신다던가 길이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 또는 이게 오프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경, 그러니까 이 안찌름이죠. 원. 안찌름으로 보시면 이게 0이면 딱 맞게. 그래서 가장 큰 외경 닿는 부분에서 보통은 뭐 10mm가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 10mm. 그때 값은 280 정도가 나오는 두 개가 값이 연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270으로 바꾸게 되면 직경이 조금 떨어지죠. 소재를 파먹는 거고요. 이렇게 300이라고 넣으면 외부에서는 가장 먼 곳에서 29mm 정도가 옵셋돼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원형 소재를 만들 때 번거롭게 이제 모델링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를 손쉽게 좌표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네, 실린더 스톡을 만들어서 보축에도 활용할 수 있고 많이 쓰시는 복합기 같은 경우에도 쉽게 소재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템플릿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템플릿도 쓰시다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이 템플릿으로 반영된 작업 내용이 업데이트를 하려면 이제 어, 템플릿은 일회성이죠. 한번 해서 작업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작업 안에서 수정을 하고 뭐 나중에 이런 작업은 뭐 특정 뭐 절임량이 3mm가 좋아 라고 해서 이후 작업부터 이 템플릿에서 다시 만들 때 작업이 가능했는데 지금 내용은 뭐냐면 이 템플릿을 떤 템플릿을 썼는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용자 선택에 의해서 템플릿을 업데이트하면 그 해당 내용이 관련 작업도 같이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 한번 실제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업을 위해서 오픈 엣지 4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려있는 그냥 포켓 작업이고요. 그냥 기본 체인으로 되어 있고 형상 인식을 하지 않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형상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무슨 어떤 업데이트 내용들이라던가 타겟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는
템플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면을 저희가 깎아 볼 건데요. 자, 드래그해서 이 면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쉽게 켓을 만드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실제 저희 소재를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포켓을 하기에는, 네, 여기 둔 것은 어떻게 해? 그렇죠. 여기를 처리할 때, 여기를 같이 처리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그냥 박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체인 방식은 잘 쓰지 않고, 형상 인식 방식을 계속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보통은 이제 형상 인식을 이걸로 바꾸고요. 이제 프로텍티드 체인이라고 해서 체인을 좀 연장을 시켜주는 거고, 음, 사실은 이제 아까 잡았던 체인을 뭐 그대로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소재랑 타겟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음, 연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형상을 이렇게 인식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나가죠. 실제 잡는 거는 소재도 요 형상만 잡았지만 형상을 인식해서 실제 깎아야 되는 부분까지 연장도 하고 진입도 잘 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이제 바꿔주셨어야 되고 템플릿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작업을 해보드리면 자, 템플릿을 가져다 넣으면 자, 원하는 대로 작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저희는 작업을 건드지 않을 거고요. 뭐 이런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템플릿을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텍트 체인 모드로 가고요. 약간 형상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외곽 라인을 알아서 다 잘 잡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소재 보시면 잔삭 소재, 포켓 영역 확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다 잘 깎아주는 거고 뭐 언더컷이나 3D 모델 보호 기능까지 켜졌습니다. 저장 나가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만 되어 있던 형상에서 자, 기능은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는 이제 번역해서 버전이 배포가 될 거고 새로 추가된 게 이제 음, 연관된 템플릿에서 싱크를 작업을 할 거다. 계산까지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음, 확장까지 할 거냐? 라고 해서 우리 보통 업데이트 할 때 싱크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업데이트가 됐고요. 한번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음, 자,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프로텍트 체인 오픈 엣지 포저 그대로 되어 있고 이것도 형상, 잔삭 소재나 형상 인식 켜져 있고 모듈 보호까지 켜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얘를 치우면 좀 파란 부분이 가공 영역인 거 아시죠? 저희가 지금 이 부분만 찍었지만 파란 부분, 이 체인까지 연장을 해서 가공 영역을 잡았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 Z면을 가공하고 싶어. 네? 저희 알아서 여기까지 가공하는 거죠. 저장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풀패스가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으로 여러 작업이 되어 있다. 일일이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템플릿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계산 시 다 업데이트만 해주면 바로 반영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 다음 포켓 작업할 때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 내용인데 이제 공구 설정할 때 저희가 셀렉트 선택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툴키 창이 번거롭게 펴지고 굉장히 무겁게 선택을 했던 부분이 여기 이제 셀렉트 옆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이제 공구가 만들어져 있으시면 거기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뭐 추가로 없으면 전통적으로 선택 기능을 눌러서
툴킷에서 공구를 하나 생성해서 가져오시면 되죠. 뭐 그런다던가 뭐 머신 프리뷰에서도 번거 뭐 바로바로 체인지해서 크기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작업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자동 인식 기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형상 인식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냥 형상을 쓰게 되면 형상 인식 기능을 써가지고 뭐냐면 이제 한번 작업하고 나면 이제 뒤에 거 작업할 때 형상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얘는 그냥 주구장창 자기 갈 길을 계속 공구를 그러니까 큰 파일 써서 작은 파일가 가면 이제 잔상만 해야 되는데 그냥 작은 파일도 모든 면이 다 나오게 됐었죠. 포켓 자동 인식을 잘 쓰진 않았는데 요거 이제 쓰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 인식 기능들을 윤곽에 뭐 포켓뿐만 아니라 자동 인식 드릴 이런데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향상까지 가는 내용이죠. 자동 확장되는 부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포켓 형상이고요. 이제 자동 기능 2.5D에 보시면 이게 포켓 자동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형상 인식 모드가 네, 켜져 있게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잡아보면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모든 밴드를 한 번에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걸고 쓰셔도 되는데 이제 황삭, 중삭, 단삭이 안 된다는 단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면 기능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밴드만 뽑아서 주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저희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공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선택 버튼을 눌러서 툴킷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화살표 기능을 누르게 되면 저희 이제 좀 크게 잔삭을 좀 봐야 되니까 16파리 파이짜리 공구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뭐 다 그냥 기본 기능으로 쓰겠습니다. 공구만 16자리로 선택을 하고 저장 계산을 누르게 되면 잠시 옆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뷰를 좀 위로 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툴패스가 나온 거 보시는데 여기 툴패스가 좀 이상하죠? 굉장히 길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 항상 자동 인식해내 그렇습니다. 저희 소재 업데이트로 소재를 다시 보게 되면 기존의 소재 기억 안 나시죠? 실린더 소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인식을 해서 바로 여기부터 나오면 충돌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손재 인식해서 이렇게 빼준 거죠. 뭐 이런 소소한 기능들이 굉장히 작업을 하는데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거 끄고요. 그 다음에 형상 인식 기능은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 작업을 저장 복사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만들어졌고요. 단순히 공구만 작은 툴로, 그러니까 16이었고, 팔로다가 작업을 만들겠습니다. 자, 저장 계산을 하면, 자,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지오메트리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잔삭부, 아까 16파일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 이 코너 부분만 가공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시면 다 코너부가 남아있죠. 이렇게 치면, 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음,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 처리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제는 번거롭게 막 여러 개 만들고 장착이라고 기능을 할 필요 없이 인식 기능 때문에 문구만 바꿔주시면 그 기존의 체인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포켓이나 윤곽에서와 다르게 영상에서도 쉽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스드 쇼로 넘어가서 잠깐 나왔는데 다중 깊이 드릴입니다. 저희가 이제 형상 인식 기능의 끝판왕이죠. 멀티뎁스 드릴이라고 해서 다양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음, 거에 대한 그리고 이제 긴 홀에 대한 네, 롱홀에 대한 부분의 이슈들을 한 번에 이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이제 스케치와 보시는 것처럼 치수를 다 고려를 해서 네, 일일이 사용자가 치수를 넣어줬어야 하는데 이제 저희 모델 인식을 해서 가장 끝점들을 인식을 해서 네, 잘 뽑아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 작동이 되는지, 일단 먼저 간단한 형상, 두 형상을 가지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복잡한 형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를 보시면, 그냥 뭐 드릴 안 뚫려 있고, 그냥 이렇게 막혀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는 저희가 미리 정의를 해놨고요. 자, 전통적으로 저희 이제 다중 깊이 드릴은 이제 이 사이사이 들어갈 때 뭐 조립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다중 깊이 드릴이 나왔습니다. 자, 처음으로 도형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시작 위치니까요. 면을 찍어서 드릴 위치를 잡아주고 공구 쉽게 선택 굉장히 쉽죠. 상면 높이 0. 뭐안 찍으셔도 깊이가 다 들어가긴 하지만 안전하게 뭐 찍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공 방법에 가시면 전통적으로는 여기 이제 플러스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요면은 여기 또 하나 추가하면 자, 요면은 여기 해서 여기까지 와서 뭐 다시 들어갈 때 뭐 조금 음, 깊이를 올려가지고 저색 조건을 바꾼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모두 지우고 뭐 제일 시작면과 끝면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뭐 따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음. 뭐 여기서 이 150이 좀 싫으시면 잡으실 때 각값을 뭐 마이너스 3mm, 2mm 넣으시는 거는 좋습니다. 아니면 153 하셔도 되죠. 데이터는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 말고 요 이제 플러스 옆에 보시면 음, 스톡 레벨을 캡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20, 35, 50 이 각각의 끊어지는 포인트들을 다 잡아줍니다. 굉장하죠? 자, 단면으로 한번 해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시뮬레이션 중에 네, 호스트 캐드로 보시면 자, 끊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왔죠? 여기서 끊어지죠? 여기서 끊어지죠? 정면으로 보여주면 자, 그냥 일단은 뭐 델타라는 값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자, 각 극단에서 딱딱 끊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에 대해서 조절을 하시고 아까 델타라는 부분으로 가감이 되기 때문에 끝에는 3mm가 추가됐죠. 그래서 원하시는 값들을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피드가 들어갈 때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요 위에다가 추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간 지점도 추가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한 뭐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니까요. 복잡한 형태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임의로 막 원으로 뚫려 있는 영상이죠. 진행은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중 깊이 드릴을 하고, 자, 드릴 위치, 처음 위치는 잡아줘야 되니까요. 孔모양입니다. 공구 기존에 만들어 놔졌기 때문에 긴 공구 하나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상면 높이, 해면 높이, 마이너스 3. 자, 가공 방법에 가면, 자, 이제 다 아시죠? 캡처, 스톱 누르면 잘 나옵니다. 뭐, 조절하는, 데이터 이런 거 조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얘도 단면으로 하고요. 음. 자, 이게 제 가장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1mm, 1mm 정도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처음 드릴 보면, 자, 이렇게 와서 보시면 끝까지 안 오고 여기 요점이죠. 아까 1mm를 없애줬기 때문에 여기죠. 요점부터 뭐 천천히 이제 나가게 작업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올렸기 때문에 바로 끝으로 오는 게 아니라 1mm에 떨어져 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옵셋을 저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끝점, 끝점, 끝점에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좌표를 다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가감하고 가공 전략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도 드릴입니다. 같이 이제 드릴이 이렇게 구멍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소팅에 관한 네,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경계가 엄청 많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어느 그룹은 뭐 테리, 어느 그룹은 리모, 어떤 거는 뭐 그냥 센터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일단 뭐 다 잡아놓고 바운더리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 섹션별로 막 드릴 1, 드릴 2, 드릴 3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죠. 자,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같이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드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2D 드릴 작업이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드릴 작업에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들은 형상 인식 모드 하고 저희는 그냥 기본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버튼을 통해서 저희 이건 아시죠? 평면 위치 지정 기능 때문에 그냥 이 면을 찍으시면 모든 드릴이 다 찍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드릴을 다 추가하겠습니다. 282, 308개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넣고 빼고만 있었던 기능인데 바운더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음, 체인으로 바운더리를 잡아볼까요? 자, 요 영역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 대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바운더리 구멍만 할 거냐,
바운더리 작은 구멍만 할 거냐? 녹색으로. 그래서 이 녹색이 실제 가공되는 부위입니다. 아니면 무시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략은 뭐냐면 처음에는 자, 바운더리는 여기는 이제 뭐 리머 작업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작업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여기 남겨둔 건데 그 전에 드릴링을 하기 전에 챔퍼링 작업은 모든 홀이 다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해놨는데 일단 무시를 두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팟 드릴 쓰고요. 자, 스팟 드릴도 다시 한번 공부하시죠. 재료 윗면 찍으면 0입니다. 0일 때 저희가 직경이 6.8 0면에서, 그러니까 이 면에서, 이 면이 0입니다. 뭐, 다른 깊이일 수도 있고, 그 0인 면에서 6.8이 나오게, 이거는 10파이짜리 직경입니다. 그렇죠. 하려면, 자, 이런 공부가 들어가려면, 저희가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각도로 해서, 90도짜리면 45도로 계산해서, 뭐 특정 위치까지 들어가야 되죠. 저희는, 자, 0인 위치에 6.8, 내가 원하는 직경, 이 카운터로 만들고 싶은 직경값만 넣어주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알아서 깊이는 들어가 줍니다. 진짜인가요? 네. 막 난감하게 찍히는 건 정렬은 다시 하고요. 자, 지금 보이시면 자, 이 녹색이 정치수라는 의미입니다. 카운터는 다 잘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창을 닫지 말고 가슴을 뚫고요. 얘를 복사를 합니다. 어차피 형상은 다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작업을 복사를 하고요. 새로운 작업이 생겼고, 자, 지오메트리 영역에 가보면, 자, 이럴 때 이제 아까 잡아놨던 영역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 구멍만 하겠다라고 하고, 자, 드릴을, 6파이 드릴, 가공 높이는 바닥을 찍으면 25네요. 이거 팁으로 저는 마이너스 3mm를 주겠습니다. 방법은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3mm까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복사를 해서 리머, 리머라 하면 아까 사실 5.9짜리를 썼어야 되네요. 예. 여기까지 3mm면 리머 작업까지 이렇게 이어서 가능합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는, 얘는 5.9였죠. 5.9로 해야 리머 작업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 툴,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리머 작업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음, 그러면 또 복사를 합니다. 자, 막 새로 만들고 막 도형을 하지 마시고, 작업 능력에서, 자, 안 되면 바운더리 구멍만 제외를 하겠다. 라고 하고, 얘들은 그냥 일반 드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자리 드릴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쪽만 작업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그냥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보시면, 네. 뭐, 구멍이 랜덤하게 뚫리고 있죠. 뭐, 일정하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좋지는 않죠. 내가 이제 방향성 있게 좀 드릴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가공 방법에 보시면 이 고급 기능에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뭐 이런 거 쓰시면 여러분은 자, 이렇게 풀패스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보시면 좀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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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두 개 정리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렬 기능들을 그리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인 챔퍼 못따기 기능입니다. 드디어 2025 버전의 못따기 기능이 별도의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윤곽이나 포켓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못따기 기능으로 그냥 기능 중 하나로 살짝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이거 큰 기능은 윤곽이고 포켓인데 그 안에서 포켓이 못따기가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아예 못따기라고 새로운 아이콘과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훅 넘어갔죠. 음. 그래서 그 다음에 깊이도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템퍼를 얼마를 줘야 되냐, C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명확하지 않았는데 C가 0.2다, 0.5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제 상향이냐 해양이냐 뭐 이런 것들도 템포 기능으로 아예 들어왔기 때문에 다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그 외에도 뭐 형상 인식 기능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자, 한번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포켓 작업을 한번 되어 있고요. 그래야 이제 못다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직 이제 개발 중인 거니까 여기 보시면 챔퍼 못따기로 이제 수정이 돼야 되겠죠. 못따기 기능이 모두 새로운 신규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그 못따기. 그래서 뭐 형상 인식도 있고 뭐 두 가지도 있고 뭐 그냥 기본적인 방식으로 일단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체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힘들게 잡았었죠. 뭐 이런 방도 있고 지금같이 명확한 모델에서는 탄젠트 기능들을 쓰시면 이렇게 한 번에 편하게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공구 굉장히 편해졌죠? 선택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C가 얼마냐? 뭐 0.5C를 주겠다. 이게 주겠습니다. 뭐, 당연히,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깊이에서 진행할 거냐. 그러니까 C를 줄 때, 어떻게 공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에서 줄 거냐? 하는 거고, 뭐, 한 3 정도 줄 거고요. 뭐, 황삭도 되고, 이제는 정삭도 가능합니다. 살짝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먹다이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 안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퀵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얼굴 기능을 써가지고 음, 만들면 되는데 저희 아까 만들어 놨던 여기 있죠? 자,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면만 찍었는데도 이렇게
형상 인식을 해서 포켓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음. 자,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자, 포켓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파란 부분이 가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를 해야 되면, 자, 복사를 해서 포켓 작업을 하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챔퍼, 못따기를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못따기 기능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포켓 안에서 저런데 아예 이제 지금 챔퍼로 작업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못따기가 진행한 이후에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실 잔삭이나 이런 부분까지 더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 크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 못따기 기능이 별도의 기능으로 들어왔다. 포켓 작업을 하고 나서도 못따기로 가면 별도의 못따기로 굉장히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웨비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D, 뭐 우측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로 다양한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